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좀 잘못됐던 데이터들을 제가 다시 재촬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어, 사진을 다시 찍어서 네, 그렇게 재촬영을 진행을 해서 좀 정상적인 결과물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에서도 촬영을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좀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도 좀 다른 부분들 벤치라던가 어떤 벽면, 돌담, 뭐 이런 부분들 좀 촬영을 진행을 해서 어떤 조건에서 좀 구현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번 강의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초록색 소파 있는 부분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도 동일한 부분들을 좀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촬영을 진행을 해서 이런 실내 조명 안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촬영 방법이나 구도에 상관없이 조금 더 그냥 추가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좀 세세하게 좀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찍은 사진들,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 이제 폴리캠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리얼리티 스캔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 iOS용 모델이죠. 두 가지 모델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좀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리얼리티 스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노란 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어디가 촬영이 덜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촬영할 때 조금 더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바닥면 같은 경우도 어디가 촬영이 잘 됐는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추가 촬영 미리 해볼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유용하게 좀 작용을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100개가 넘는 이미지를 촬영을 진행을 해야 좀 촬영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리얼리티 스킨 같은 경우는 최대 200장까지 찍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했을 때 200장이 넘어가니까 이제 촬영이 안 된다 뭐 이런 안내나 이런 경고 문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노란색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보려고 추가 촬영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멀리서도 촬영을 진행을 하고 멀리서 전체적인 그림을 촬영을 진행을 좀 해줘야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지 이 소프트웨어에서 그 프로그램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멀리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들을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같이 촬영을 한 번 더 추가로 진행을 해주었었던 겁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추가 촬영을 해줌으로써 그 피사체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유사 이미지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피사체들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추가 촬영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가 촬영을 많이 했고요.
전체적인 이렇게 멀리서 찍은 샷이 없으면 이 벽면들이 유사성을 잃고 저번에 칠판이랑 그 전선만 있었던 벽처럼 약간 구멍이 나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촬영을 위해서 촬영 장수를 늘리고 좀 구석구석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DSLR이나 어떤 좋은 카메라 조건으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각각 개인의 어떤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고요. 어, 그 과정까지 전체적인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과정까지 가는데 조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멀리서 촬영을 하시더라도 디테일한 촬영 부분들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전체적인 샷이 좀 나오게 촬영을 해주셔야 이 벽면 같은 경우 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벽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읽히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의 유사성을 유추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추가 촬영들을 진행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빨간색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빨간색 촬영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다 초록색으로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도 초록색, 노란색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범위가 넓으면 안 되는데 노란색, 약간 뭐 초록색 이런 부분들은 잘 표현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이 촬영 진행되면서 나오는 이 사진 뷰에 빨간색 표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잘못된 촬영 예시에서는 빨간색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빨간색 이미지는 없고 다 초록색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제 촬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따로 크롭을 해주지 않고 방향만 맞게 돌려주고 여기서 방향만 맞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따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편집을 하진 않았고요. 이 뒷부분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맞춰서 조금 더 이 상자 크기에 맞춰서 약간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면 같은 부분들은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아주 얇은 벽면이나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포인트만 보더라도 빨간색 부분 거의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창문 부분이죠. 사진 찍었던 그 영상상에서 이 부분은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는 창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어떤 빨간색을 포함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과되는 재질이나 어, 빛을 반사하는 재질 이제 그런 머터리얼 그런 것들은 좀 촬영에 이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됐죠.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렇게 모델로 형성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제작을 했더니 정상적인 결과물로 잘 나온 게 보이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이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어, 빛이 반사되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어, 공간이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촬영할 때 어느 정도 포함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촬영했던 부분은 여기 반 가운데가 딱 나눠서 이쪽 이 굴곡진 벽면까지 모서리 벽면까지만 촬영을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이 추가로 포함됐는데 사진을 디테일하게 찍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갈라진 형태로 나왔고요. 이렇게 이 빛 부분이나 투과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됐습니다. 자, 크롭을 안 했기 때문에 이쪽 벽면까지 벽면 뒤쪽으로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없애기 위해서는 딱 맞게 포인트에서 조금 더 그 상자의 크기를 좀 조절을 잘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 제거하고 원하시는 부분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의자나 이런 콘센트 이런 부분들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야외 공간에서도 촬영이 잘 된 데이터들을 몇 개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촬영이 잘 되기 힘든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이 그림자 같은 조건이나 즉 이 빛 부분들, 빛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텍스처가 제대로 형성이 되기 어려운 그런 조건상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폴리캠으로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촬영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같은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지속적으로 약간씩 구도를 바꿔서 계속 촬영을 진행해줬습니다. 저는 중간 단계에서 교체 마스킹 사용 없이 이 공간 촬영이기 때문에 마스킹을 따로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로딩된 이미지는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앞쪽에서 보면 정상적인 텍스처가 잘 보입니다. 제가 촬영을 했던 이 나무를 기준으로 오른쪽까지만 딱 표현이 제대로 됐는데 텍스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빛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됐어요. 근데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번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음, 공간 촬영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멀리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느 정도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던 그 작은 피사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카메라 장비가 실제로
초점이 잘 잡히는 좋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 정상적으로 잘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폴리캠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특성상 제가 오토로 촬영을 진행을 했고 어, 약간 어떤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촬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적인 상태에서 조금 더 초점을 잘 맞춰서 부분 부분 촬영을 좀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상의 그, 그 여건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픽스4D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진행하고 픽스4D나 리얼리티 스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촬영했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폴리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오토 기능을 활용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찍은 피사체의 경우 이렇게 약간 어떤 번짐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지금 정도의 느낌에서 데이터가 잘 표현이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잘 진행이 됐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그늘진 조건이 좀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칠판이나 실내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벽면과 달리 이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읽고 표현해내기에 좀 적당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밑에 있는 풀 같은 조건들도 동일하게 그런 조건을 좀 형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된 모델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3D로 바꿔서 출력을 한 상태인데 이 뒷부분에서 보면은 아예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쪽으로 돌렸을 때 정상적인 텍스처가 나오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 처리를 할 때 크롭으로 뒷부분을 다 제거한 겁니다. 좀 전에 보셨던 리얼리티 스킨 같은 경우는 상자의 크기를 조절을 안 했었던 거고 저는 이 뒷부분을 잘라낸 상태로 이렇게 정상적인 표현의 범위까지 잘라낸 상태입니다. 이 벽면에 있는 풀들이나 이런 넝쿨 같은 것들 그리고 나무 이런 이미지들까지 정상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를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나 좀 더 괜찮은 어떤 공간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질 수가 있고요. 폴리캠이나 리얼리티 스킨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 내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더라도 어, 촬영 조건만 잘 갖춰지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물을 뽑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내 조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까다로운 것 같고요. 실외 조건 같은 경우는 날씨나 이런 조명이 특히 중요합니다. 야외 공간에서는 균일하게 조명을 받는 그런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GPS 값을 읽거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 촬영을 좀 많이 숙달된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야외 환경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실습할 과제는 야외나 실내나 둘 중에 한 곳만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벽면 같은 경우 텍스처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이 부분들은 주변 이미지들을 읽어서 이 모양을 만들기에 적합하게 촬영이 됐다는 겁니다. 땅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봐도 이 밑부분, 이런 부분들 번지거나 뭉개진 이런 텍스처가 있는데
벽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자, 벽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촬영을 할 때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촬영하기 쉬운 공간은 야외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고요.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 어, 촬영을 제가 진행을 해봤을 때 좀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고 촬영을 할 만한 공간 이런 것들도 각자 생각을 해서 또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 어떤 골목길이나 그늘지는 골목길 이런 골목길이나 아니면 벤치 이런 공간들이 조금 촬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의 공원이나 어떤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촬영을 진행을 해주셔도 생각보다 주변에서 우리가 그 촬영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시를 일부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좀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도서관이나 이런 휴게실 이런 것들을 좀 촬영을 진행을 했고 그런 조건에서 촬영을 했을 때 촬영이 되는지나 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실습 과제를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좀 촬영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 그런 공간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카페라던가 아니면 어떤 집 앞에 그냥 있는 가벼운 벤치나 이런 공간만 살짝 구성을 해주셔도 어, 우리가 공간 구성 정도 지금 이 폴리캠이나 리얼리티 스캐너로 촬영을 하는 데는 아마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뭐 예시나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한 사례로 들어서 전달을 드려야 이제 뭐 촬영할 때 조금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사체 촬영을 할 때부터도 신발이나 제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한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벤치 있는 것들을 좀 볼게요. 벤치를 기준으로 이 바닥면이나 이런 공간들을 좀 촬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어, 지금 촬영하는 것들은 이 벤치나 이런 공간을 촬영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피사체 촬영에 가깝습니다. 벤치를 기준으로 촬영을 했고 어, 벤치나 이런 그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빛이 골고루 받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야외 환경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돼서 좀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상에 해당이 됩니다. 작은 공간을 촬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 촬영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최대한 넓은 범위를 촬영을 하려고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촬영을 같이 진행을 해줬습니다. 집 앞 주변에 이런 벤치나 이런 공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공원이나 도서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 주변에 어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인도나 보도블럭 이런 공간들을 좀 촬영을 해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양쪽 벽면이 막혀 있는 작은 골목길 같은 그런 데를 좀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면 좀 표현이 쉽습니다. 건물의 그림자가 져서 어느 정도 빛을 골고루 받고 균일한 조명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 가장 쉬운 그런 공간 촬영을 위한 어떤 장소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촬영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넓은 범위의 공간을 촬영을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작은 공간 단위로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쪽 벽면, 실내의 어떤 한쪽 벽면을 촬영을 하시거나 조금 넓은 범위로 따졌을 때는 그냥 작은 골목길 정도 촬영을 해주시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좀 촬영을 해보시면 이 공간을 구성하는 이 사진 촬영은 아마 쉽게 어,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작은 벤치 공간 하나 촬영을 하는 데만 해도 140장 정도의 사진을 촬영을 진행을 했죠. 총 138장의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업로드된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3D로 3D로 제작된 이런 모델을 좀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으로 촬영이 잘 된 게 보이시죠? 내가 촬영했던 어떤 사각형의 공간이 특징점들이 잘 잡혀서 구현이 됐습니다. 나무의 뿌리라던가 나무 밑 기둥, 이 보도블럭, 그리고 뭐 이런 부분 튀어나온 어떤 특징점들, 그리고 의자의 어떤 그 나무 사이의 공간까지도, 그리고 이 풀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촬영이 잘 됐죠. 여기는 살짝 번져 있지만 이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서 찍었던 공간의 어떤 텍스처보다 자 이렇게 넓게 뭉개져 있는 이런 텍스처들보다 훨씬 더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빛도 균일하게 받고 있고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선명하죠. 실제 그 촬영했던 사진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처럼 정말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 뭉개진 부분이 이쪽 왼쪽 요 풀 이파리 하나 정도 이런 부분들의 오차 범위를 포함을 해서 생각보다 정교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제가 촬영을 진행을 할 때 이 밑부분도 촬영을 같이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 밑부분도 조금 더 이런 망가진 오브젝트가 없이 정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공간을 촬영을 할 때 어떤 피사체를 포함을 하고 있다면 그 피사체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추가 촬영을 해주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좀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약간 이렇게 날리는 이런 부분들 이 옆쪽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에도 지금 이 각도에서 이 다리의 안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촬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의 바깥쪽 부분은 촬영이 되어 있고 안쪽 부분들은 촬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촬영을 했다면 이런 잘못 만들어진 이런 오브젝트들은 형성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촬영을 하시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피사체들도 좀 디테일하게 같이 촬영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유사성으로
겹쳐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서 표현을 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샘플을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 좀 추가 촬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리고 이런 공간에서도 피사체를 촬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어떤 특징적인 차이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뒤에서 또 촬영한 모델들, 그런 사진들을 포함을 했다면 이 뒷부분에서 봤을 때도 정상적으로 의자가 잘 제작이 돼서 이렇게 위치해 있을 텐데, 지금 이 뒤에서 촬영한 그런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표현이 덜 돼서 약간 그 나무의 텍스처, 이 의자 나무의 텍스처가 이렇게 엉켜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나무 같은 경우도 좀 더 윗부분이나 아니면 나무 아예 위쪽까지 촬영을 진행했다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촬영을 했을 거고요. 그렇게 촬영을 했을 때 나무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추가로 촬영을 세부적으로 해줬어야 됐겠죠. 피사체에 관련해서. 그래서 넓은 범위를 촬영을 한번 하고 세부적으로 어, 가까운 범위를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활용도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촬영을 할 때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고, 픽스폴이나 리얼리티 캡처 이런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유사성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모아서 폴더를 구분해서 또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또 정상적인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폴더를 구분을 해서 어, 섹션별로 뭐 공원 전체 모습, 공원 벤치, 공원의 나무 이런 것들을 좀 촬영을 해서 어, 한 번에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같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피사체에 대한 정보와 넓은 공간 범위에 대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폴리캠이나 리얼리티 스캔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진행하는 방식에서 어, 세부적인 촬영을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세부적인 촬영에 포함된 어떤 피사체를 기준으로 이제 이미지를 많이 형성을 합니다. 제가 벤치를 먼저 촬영을 했기 때문에 벤치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먼저 형성을 하고 그 뒤에 주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면서 나옵니다. 아까 촬영을 했었던 그 도서관 실내 공간도 잘 된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소파나 벽면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같이 나오게 된 옆에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애매한 정도로 표현이 됐었죠. 물론 빛이나 이런 재질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있는데, 공간을 촬영할 때는 멀리서 촬영한 데이터들을 좀 어, 많이 촬영을 해주시고 추가로 그 세부적인 데이터를 이제 같이 촬영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피사체가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좀 이런 조건들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사체가 너무 어둡거나 밝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촬영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계속 얘기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이럴 때에는 이제 뭐 적절한 노출을 위해 뭐 어떤 조건을 형성해줘야 됩니다. 촬영 조건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명을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그늘진 공간에서 좀 해주셔야 피사체들도 온전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피사체가 이제 움직이는 경우, 동적인 그런 피사체가 있는 경우, 그래서 너무 넓은 공간을 촬영할 때 우리가 어, 이제 개인이 촬영할 때 어떤 조건상에 너무 넓은 공간을 촬영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이런 이유죠.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 어떤 조건이 또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포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촬영하실 때는 약간 전문적인 장비나 전문적으로 이제 세팅된 촬영 조건, 그런 것들이 좀 형성이 돼야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계속 드렸던 것도 골목길이나 이런데 뭐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그런 골목길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곳들로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당연하게도 이 움직임을 최소화하거나 카메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촬영을 하시거나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촬영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넓은 공간이 안 되는 이유가 좀 더 있는데 뭐 피사체가 너무 작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상세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촬영을 할 때에도 지금처럼 이런 작은 공간 단위로 쪼개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더를 구분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아, 픽스4D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나무만 따로 찍은 어떤 폴더, 벤치만 따로 찍고 이 공간 전체적인 걸 따로 찍고 이런 식으로 분할 촬영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식의 어떤 촬영 조건들을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촬영을 진행을 해주셔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촬영이 됩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멀리서 촬영을 하다가 피사체가 너무 작게 느껴지거나 이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가까이 어, 근접해서 피사체들을 좀 크게 촬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렌즈를 따로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런 렌즈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피사체가 다른 요소에 가려지지 않게 제가 이 예시만 보더라도 앞부분은 촬영이 잘 됐죠. 뒷부분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잘 표현이 안 됐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소에 의해서 가려지면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거나 아니면 촬영 각도를 바꿔서 뒷부분에서 좀 촬영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를 하고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이 공간 촬영할 때의 어떤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간 측량 기술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사체가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폴리캠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꽤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뭐 퀄리티도 꽤 좋지만 음, 이게 좋다고 해서 이게 딱 적당한 적합한 어떤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픽스4D라던가 리얼리티 캡처, 리얼리티 스캔, 폴리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촬영하기에 적합한 어떤 조건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게 좋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 맞다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만 하더라도 리얼리티 스킨 같은 경우는 iOS 조건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iOS에서만 사용이 할 수가 있고 폴리캠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iOS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둘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촬영을 했던 데이터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3D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거지만 본인한테 적합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툴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 촬영을 해봤을 때 불편했던 점들, 좋았던 점들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촬영이 잘 되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개인이 촬영하면서 그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게 어, 조금 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이유나 어떤 조건들이 어, 모두 적용될 수도 있고 하나만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좀 해결책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떤 방법으로 해도 촬영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모든 조건상에서 촬영을 다 진행을 해보고 어,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얻는 데까지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따로 개인적인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촬영 조건에서 진행을 해보시면서 좀 안 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가감없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좀 덜 하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 결과물을 얻는 데까지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한 부분까지가 뭐 야외 환경이나 실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보는 과정이었고, 어, 다음 강의에서는 실내 공간 전체 사면을 찍었을 때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이 공간 촬영에 대한 어떤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조금 더 뭐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요. 뭐 야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실내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피사체를 촬영하냐에 따라 조건이 좀 더 다 달라서 좀 다양한 예시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실내 조건에서도 좀 더 잘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도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한쪽 벽면을 구성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됐고, 전체적인 공간을 촬영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모델이 잘 나왔고요. 그 잘 나온 모델들을 3D 메쉬로도 한번 보고, 어, 사진상에선 잘 나왔는데 메쉬로 봤을 때, 삼각 메쉬를 형성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또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예시로 많이 보여드릴 거고, 어, 제가 이제 보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다 진행을 해서 이 정도로 형성이 됐을 때 사진을 씹었을 때 잘 보이면 됩니다. 그 안에 메시나 이런 것들은 좀 엉킬 수가 있어요.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던 이 영상, 이 벤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온 것 같죠. 그렇지만 뒷부분, 네, 이런 밑에 부분은 잘 형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해주시면 좋지만 이런 게 좀 잘 형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닙니다. 분명히 3D 메쉬로 보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메쉬로 형성이 돼서 약간 엉켜 있거나 어디가 망가져 있거나 그런 형식으로 좀 나타날 텐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이제 잘 촬영해달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어느 정도 음, 표현하는 데 있어서 피사체가 잘 나왔는가, 공간이 잘 형성이 됐는가, 이런 정도의 기준들만 어, 그런 것만 이제 그 정도만 보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거나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하게도 촬영하는 조건마다 뭐 반사나 뭐 움직이는 거나 뭐 날씨가 안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이런 악조건들이 분명히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잘 촬영을 진행만 해주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체적으로 어,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물론 작은 단위로 구성을 했지만 넓은 범위는 우리가 개인이 촬영하기 어렵다. 그런 조건을 제가 이제 어, 먼저 이제 얘기를 드렸고, 조금 더 작은 공간으로 구성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런 약간 조건상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범위를 좀 좁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좁혔을 때 진행했을 때 제가 촬영했던 이 정도 데이터 정도만 딱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잘된 결과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세부 촬영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엉켜있는 부분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포함돼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사진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렇게 봤을 때, 잘 나왔다, 표현이 잘 됐다, 이 정도로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실내 공간 사면을 촬영했을 때, 뭐, 좀 어떤 부분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론적인 부분들 좀 더 보강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촬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벽면 정도만 촬영을 해주셔도 좋은데, 사면이나 어떤 이렇게 실내에서 사면이 막힌 이런 공간을 좀 구성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가지 못한다면 뭐 하나의 벽면 정도 아니면 어떤 작은 공간 정도의 범위를 좁혀서 작은 단위의 공간 이렇게까지만 촬영을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이렇게 사면이 잘 나오는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좀 우수한 그런 포토그래머트리 그 실습 과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공간에 대한 설명 조금 더 하고 나머지 이론적인 부분들 좀 더 보강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